2015년 4월 싱가포르의 방송인 케네스 콩이 페이스북에 사진 한 장을 올립니다. 아내와 논쟁이 붙는 바람에요. 사진 속에는 생일을 알려달라는 두 친구에게 셰릴이라는 사람이 답 대신 수수께끼를 내미는 장면이 적혀 있었습니다. 게시물은 며칠 만에 나라 밖으로 번졌고 댓글창은 곧 아수라장이 됩니다. 이게 정말 초등학생 문제냐고요? 사실 이건 초등학생용이 아니었습니다. 싱가포르 자시아 학교 수학 올림피아드의 중등 3, 4학년 시험 24번 문제였죠. 출제자는 싱가포르 국립교육원의 조세벼 박사였습니다. 상위권을 가려내려고 일부러 까다롭게 낸 것이었죠. 그런데 콩이 이걸 초등학교 5학년 문제로 잘못 알고 올린 탓에 11살짜리 숙제가 어른들을 무너뜨린다는 이야기로 둔갑합니다. 뉴욕타임스, 가디언, CNN까지 달려들었고 뉴욕타임스 기자는 문장이 끔찍하게 쓰였다고 투덜대면서도 결국 풀이를 실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계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더하기 하나, 곱하기 하나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막막한 이유는 우리가 평소 정보라 여기지 않는 말, 나는 모른다, 내가 모른다는 걸 나는 안다, 여기서 답을 길어 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문제를 정확히 봅시다. 엘버트와 베르나르가 셰릴에게 생일을 묻자 셰릴은 곧장 알려주는 대신 10개의 날짜를 적어 보여줍니다. 후보는 이 10개입니다. 5월에 셋, 6월에 둘, 7월에 둘, 8월에 셋, 잘 봐두세요. 모든 추론이 이 표 위에서 벌어집니다. 그러고는 엘버트에게는 달만, 베르나르에게는 날짜만 따로 귀띔해줍니다. 두 사람이 아는 정보가 서로 다른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의 말을 함께 듣습니다. 정보가 다르다는 것, 그리고 함께 듣는다는 것, 위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이제 둘이 차례로 말합니다. 엘버트가 먼저. 나는 셰릴의 생일이 언제인지 몰라. 그런데 베르나르도 모른다는 건 확실해. 그러자 베르나르가 답합니다. 처음엔 나도 몰랐어. 그런데 이제는 알겠어. 마지막으로 엘버트가 받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이제 알겠어. 세 문장이 전부입니다. 날짜를 콕 집어 알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놀랍게도 이 대화만으로 생일이 정확히 하루로 정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핵심 아이디어부터. 보통 우리는 안다만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퍼즐에서는 모른다가 더 큰 정보입니다. 누군가 나는 모른다고 말하면 그 사람 앞에 어떤 선택지가 놓여 있었는지가 거꾸로 드러나거든요.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답을 못 골랐다는 건 고를 만한 것이 여럿이었다는 뜻이니까요. 여기에 한 겹이 더 있습니다. 나는 안다는 세상에 대한 알미고 베르나르가 모른다는 걸 나는 안다는 상대의 머릿속에 대한 알미입니다. 정작 자기 생일이 언제인지는 모르면서도 베르나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는 확신하는 것이죠. 수리논리학은 알을 연산자 K로 적어 엘버트의 단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버트는 베르나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암에 대한 알을 한 겹 더 쌓아 올린 것을 고차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기호가 부담스럽다면 암에 대한 알미라고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욱 세 문장은 모두 소리내어 한 공개 발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입을 열 때마다 두 사람이 함께 후보를 지웁니다. 정확히는 칠판에 적힌 10개의 후보 중 그 말이 거짓이 되는 날짜를 두 사람이 동시에 지웁니다. 정보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이 참이려면 무엇이 불가능해야 하는가에서 새어 나옵니다. 이제 이 지우개를 3번 쥐어보죠. 엘버트의 문장을 둘로 쪼개봅시다. 앞부분, 나는 몰라는 사실 공짜 정보입니다. 엘버트는 달만 알고 있는데 어느 달이든 후보가 둘 이상이라 달만으로는 절대 날짜를 못 짚으니까요. 누가 들어도 당연한 말이죠. 진짜 무게는 뒷부분, 베르나르도 모른다는 건 확실해에 실려 있습니다. 베르나르는 날짜를 압니다. 만약 그 날짜가 후보 목록 전체에서 딱 한 번만 나오는 날짜라면 베르나르는 그 자리에서 생일을 알아챘을 겁니다. 목록을 보면 그런 단 하나뿐인 날짜는 18일과 19일 둘뿐입니다. 18일은 6월에만,
19일은 5월에만 있죠. 왼쪽이 후보 10개의 표이고 오른쪽 막대는 각 날짜가 몇 번 나오는지 센 겁니다. 18일과 19일만 키가 1, 단 한 번뿐이죠. 바로 이 한 번뿐인 날짜들이 엘버트의 한마디로 5월과 6월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방아쇠가 됩니다. 자, 엘버트가 베르나르는 절대 모른다고 장담할 수 있으려면 자기 달 안에 이 위험한 날짜 18일과 19일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5월에는 19일이, 6월에는 18일이 떡하니 들어있죠. 그러니 달이 5월이나 6월이었다면 엘버트는 그렇게 장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엘버트가 그렇게 장담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달이 5월도 6월도 아님을 알려줍니다. 즉, 달은 7월 아니면 8월이죠. 이제 살아남은 후보는 5입니다. 7월 14일과 16일, 그리고 8월 14일과 15일, 17일. 여기서 중요한 건 베르나르도 엘버트의 첫 문장을 똑같이 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베르나르 역시 달은 7월 아니면 8월이라는 사실을 함께 알게 됩니다. 이 5안에서 날짜를 보면 14일만 7월과 8월 양쪽에 다 걸쳐 있어 여전히 헷갈립니다. 반면 15일, 16일, 17일은 각각 한 군데뿐이라 날짜만 알면 곧장 짚을 수 있죠. 그런데 베르나르가 이제는 알겠어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의 날짜가 14일이었다면 7월인지 8월인지 못 가렸을 테니 알아챘다는 건 그의 날짜가 14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14일, 7월 14일과 8월 14일이 동시에 지워집니다. 남은 후보는 셋, 7월 16일, 8월 15일, 8월 17일. 마지막 한 수입니다. 셋 남은 후보, 7월 16일과 8월 15일, 8월 17일을 이번엔 엘버트의 눈으로 봅시다. 엘버트는 달을 압니다. 만약 그의 달이 8월이었다면 15일인지 17일인지 둘 중 하나로 여전히 좁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엘버트가 그렇다면 나도 알겠어라고 했죠. 확신했다는 건 그의 달에 남은 후보가 딱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런 달은 7월뿐입니다. 7월에는 16일만 남았으니까요. 그래서 답은 7월 16일입니다. 네 칸으로 한눈에 보죠. 후보 10개에서 엘버트의 첫마디로 5월과 6월이 빗금 쳐지고 베르나르의 말로 두 14일이, 엘버트의 마지막 말로 8월이 지워집니다. 그렇게 마침내 7월 16일 한 칸만 주황색으로 환하게 남습니다. 말 3마디 만에 달력이 단 하루로 접힌 거죠. 말로만 들으면 어질어질하니 후보가 무너지는 과정을 한 단계씩 다시 짚어봅시다. 0단계의 아직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후보는 10개, 엘버트는 달만, 베르나르는 날짜만 알고 있죠. 1단계 엘버트의 첫마디로 한 번뿐인 19일과 18일을 품은 5월과 6월이 사라집니다. 남은 후보 5개. 2단계 베르나르의 말로 아직도 7월, 8월에 걸쳐 헷갈리던 2개의 14일이 사라집니다. 남은 후보 3개. 3단계 엘버트의 마지막 말로 15일과 17일이 남아 헷갈리던 8월이 사라집니다. 답은 7월 16일, 남은 후보 1개. 사실 세 문장은 그대로 세 줄의 필터입니다. 한 번뿐인 날짜를 품은 달을 지우고 아직 겹치는 날짜를 지우고 외톨이가 남은 달만 남기면 정확히 7월 16일 하나가 떨어집니다. 한 발 물러서 볼까요? 세 문장을 다시 정리하면 첫째는 달은 5, 6월이 아니다. 둘째는 날짜는 14일이 아니다. 셋째는 달은 8월이 아니다였습니다. 그래서 후보는 이렇게 계단을 내려갑니다. 한 사람이 한 번 입을 열 때마다 그 말이 곧 한 칸짜리 정보가 되어 가능성을 깎아낸 셈이죠. 10에서 5, 3, 그리고 하나, 계산이라곤 없이 오직 말 3마디가 그린 계단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갈 게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말을 공개적으로 듣는다는 점입니다. 둘 다 안다와 둘 다 알고 서로가 안다는 것까지 안다는 엄연히 다릅니다. 뒤의 것을 공통지식이라고 부르죠. 마주 앉아 소리내어 한 말은 이 공통지식을 단번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엘버트의 말에서 베르나르가, 다시 베르나르의 말에서 엘버트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셰릴의 생일은 외톨이 퍼즐이 아닙니다. 이마에 진흙 묻은 아이들, 파란 눈의 섬사람들,
합과 곱문제 같은 유명한 논리 퍼즐들과 한 가족이죠.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모두가 상대가 무엇을 추론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추론하고 누군가의 모름이나 침묵 자체가 결정적 단서가 된다는 점이죠. 수리논리학에서는 이런 구조를 공개 발언 논리라는 이름으로 정식으로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유명한 오답 하나, 당시 인터넷에서는 답이 8월 17일이라는 주장도 들끓었습니다. SASMO가 직접 나서서 정리했는데 8월 17일은 세 문장을 조금 다르게 구성한 다른 버전에서나 나오는 답입니다. 문제에 적힌 그대로 엘버트가 먼저 베르나르도 모른다고 말하는 이 순서를 따르면 답은 7월 16일 하나뿐입니다. 같은 날짜 10개를 두고도 세 문장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답이 갈린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말이 곧 정보라는 이 퍼즐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셰릴은 끝까지 자기 생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엘버트도 베르나르도 정답을 말한 적이 없죠. 그런데도 우리는 끝내 7월 16일에 도착했습니다. 세 사람이 흘린 것이라곤 나는 모른다. 이제는 알겠다 같은 정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고백들 뿐이었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는 것을 모아 답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모른다는 고백 한 줄,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침묵 한 박자가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누군가의 모름을 통해 그 사람이 보고 있던 세계를 되짚는 것, 그것은 탐정의 추리이자 외교의 수읽기이자 결국 우리가 매일 누군가의 말과 침묵을 읽어내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한 줄짜리 생일 문제가 어른 수만 명을 멈춰 세운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